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게 CS 라스베가스 가지 않습니까? 출정식이죠, 오늘 출정식. 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못 볼 것 같아. 너무 급부상했어. 올해 진짜 가장 달라진 사람 김덕진 부장님. AI로 진짜 오늘 너무 바쁘죠. AI 덕분에 AI가 바빠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그래도 또 이 AI의 흐름에서 또 놓칠 수 없는 게 CES이다 보니까 올해는 또 CES에서 또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또 오랜만에 도 기자님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저희 둘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이 이원 생방송입니다. 이원 생방송. 이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또 이제 또 라스베가스 현지에 계시는 우리 이제 베가스 풍류객님을 또 같이 모셔서 CS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잘 들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직도 크리스마스입니다. 베가스 풍류객님께서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 투자 쪽에서 또 미국에서 많은 또 이제 계속적인 미국 기업을 팔로우업 하시면서 또 이제 전문적인 지식, 특히나 이제 CES 때에 있었던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풀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이 베가스 풍류객님과 함께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베가스 풍류객님은 개인적으로 올해 2023년 좀 기술의 흐름이나 아니면은 CES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투자가 입장에서. 네. 뭐 어차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 기업들 보면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또 뭐 스타트업들도 많고 그 속에서 이제 조금 이따도 리뷰를 하겠지만 이제 존 디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나와가지고 이 AI 기술을 통해서 농업에도 접목을 시킨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되는 게 모든 산업과 기술들이 AI 중심으로 이렇게 직종 연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되고 상품화되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올해 이제 CES 2024년에서 어떤 기업들을 이제 주목해야 될지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출정식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CES니까 CES 홈페이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All On이라고 돼 있어요. All On, All Together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모든 기술을 그냥 다 보여주겠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특정 컨셉이나 주제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All On이라고 돼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모든 게 연결돼 있는데 아마 저 포인트는 AI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미지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같잖아요. 이거 생성형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모든 영역에 다 이미지가 생성형 AI로 그린 것 같아요. 오, 또 그런 인사이트가 있네요. 그래서 딱 보면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해 가신 전문가의 짬바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론이고 기술과 산업이 합쳐지고 AR 중심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좀 기대하게 되는 홈페이지의 구성이고 뭐 관련된 이제 뭐 기조 연설자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씩만 한번 잡아보죠. 올해 CES 가장 기대하시는 거 어떤 거? 진짜 이번에 뭐 생성형 AI 시장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들 구현된 것들이 나왔는지가 좀 많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재미났던 게 제가 12월에 AWS 리인벤트 행사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자동차 부스 담당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3주 만에 이번에 이제 AWS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그거 거의 다 AI였거든요. 네네. 그거를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되게 이제 걱정이 많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불과 3주밖에 안 남았다. 근데 어쨌든 자동차 관해서 뭔가가 좀 보여지긴 하겠네요. 모빌리티 관해서. AWS나 아마존이 항상 자동차관의 메인 부스를 만들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하고 AWS는 가장 인기가 많은 부스거든요.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 그렇죠. 얘기가 나올 거고 최근에 인텔이 12월 달에 엣지용 이게 노트북용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그 여기도 AI를 얘기하면서 2024년부터 2025년인가 거의 뭐 1억 대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인공지능 칩이 들어간 걸 깔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보시면 모처럼 PC 쪽 파트에서 엄청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11이 깔려 있는데 그것도 인공지능 운영체제 그 다음에 드디어 반도체 인텔과 그 다음에 또 퀄컴
AMD 네. 이러다 보니까 모처럼 개인용 기기 쪽 시장이 활기를 띨 것 같다. 이런 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올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회사들이 이를 갈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엔비디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쁜데 그 회사가 아닌 곳들 중에 또 이쪽에 연관돼 있는 AWS나 말씀하셨던 인텔 이런 기존의 강자들이 과연 이번에 또 이 생성형 AI랑 어떤 식의 결합을 갖고 미래의 그림을 보여줄지 이걸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베가스 풍류객님은 어떤 걸 좀 기대하세요 올해? 뭐 기업 중에서는 전 로레알이요. 로레알, 오. 그렇죠. 로레알이 이번에 아마 기조연설은 처음일 거예요. 예전에 프록터 & 게임블이 각종 뭐 그 로봇이랑 연결되고 그리고 거울이랑 연결해가지고 화장품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걸 많이 시연을 했었거든요. 네, P&G에서. 프록터 & 게임블이 안 나오다가 지금 로레알이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 기조연설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한번 좀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존 디어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저 처음 갔을 때 트랙터 한 대 이제 전시한 게 다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AI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도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차종하고 이제 재조작까지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럼 존 디어가 2024년에는 또 뭘 가지고 나올 것인지 투자의 관점으로 존 디어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두 업체를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이 기술의 트렌드랑 좀 비교를 하면 저는 로레알을 우리 2019년에 갔을 때도 이 뷰티테크가 이제 그때는 좀 IoT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포인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저도 좀 궁금한 게 생성형 AI랑 분명히 어떻게든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 기술적인 걸 보자면 쉽게 말해 로레알에서 나온 화장품이 수천 수백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AI가 그 사람의 얼굴과 모든 안면 인식을 통해서 어떤 걸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한 몇 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몇 분 만에 가장 네가 사야 될 화장품은 이런 것이라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존 디어야말로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에 약간 교과서 같은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두 개가 좀 아주 말씀하신 대로 또 보면 또 이 흐름, 특히나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아주 좀 의미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존 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제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어를 보러 갑니다. 스피어. 저는 CES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에 우리의 진짜 진정한 메타버스의 느낌이 될 수 있는 이 스피어라는 녀석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 보이세요 지금?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합성 같죠? 합성 아니에요. 꼭 좀 보세요. 저기 뭐냐면은 이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넥슨에서 저 전광판 저기 스피어가 구잖아요, 구. 저 동그란 원형에다가 저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광고를. 저게 광고입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도 띄우고 하는데 저게 막 이제 이제 우리 사람 눈 모양, 그러니까 눈알 모양이 가끔씩 나오기도 해서 그거 나올 때 막 비행기에서 보이고 막 사람들 깜짝 놀라고 했는데 저 바깥도 엄청나지만 이 안의 경험이 엄청나다고 해서요. 꼭 저는 이거를 보러 갈 거라. 진정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진짜 이 몰입감이 무엇인가, 몰입감의 끝판왕을 보고 또 여러분께 한번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미디어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테크 트렌드. 제가 볼 때 그거 하나만 건져도 상관이 없지만 테크 트렌드. 그거 하고 이제 월요일 날 각 기업들이 전 세계 미디어 대상으로 이렇게 자기네 올해 2024년을 바라보는 어떤 전략들도 소개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야 되거든요. 네. 토요일 날 바로 가자마자 스피어 가니까 혹시나 저희 보실 분들은 라스베가스 스피어 앞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거기서 라이브 할까?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 기조연설이죠, 기조연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CTA, 그러니까 이 CES를 진행하는 CTA가 이번에 또 기조연설을 통해서 올해 테크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때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CTA가 올해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히스토리컬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CTA에서 발제하는 뭐 역사적 얘기나 이런 게 상당히 재미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또 올해는 어떤 얘기를 할까에 대한 포인트가 재미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 기존의 CES와 올해 CES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좀 의미 있는 메시지적인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정에서 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삼정 그래서 KPMG 뭐 이것만 보고 먼저 가면 오케이. 네, 카탈로그 보는 느낌으로 한번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그 C레벨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변화도 얘기하지만 CES에서도 이 기조연설자를 또 뽑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좀 되게 메시지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기억나서 5G를 한창 몰았을 때는 이 5G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좀 처음으로 이제 기조연설 하기도 했고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존디어에서도 이제 기조연설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또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할까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데 기조연설을 먼저 일단 지멘스에서 먼저 나오고 퀄컴이 나오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 네. 지멘스 같은 경우가 되게 상징적인데 네. 그 독일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업 인터넷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도 또 잘하기도 하고 전체 이해하기 편하다면 이렇게 미국의 G 같은 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런 회사의 그 유럽의 막강한 경쟁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산업군의 인프라를 대면서 또 디지털 전환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기네 모든 서비스들을 협력사들하고 하려고 또 클라우드도 같이 그죠. 클라우드 사업자들하고 또 협력도 많이 하는 되게 상징적인 회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독일의 지멘스 또 이제 말씀하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보통 이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라서 과연 지금에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기업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퀄컴도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하게 되죠. 퀄컴 얘기 딱 한마디만 하면 네, 한마디. 최근에 저분도 발표했는데 네, 온디바이스 AI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기계 자체에다가 들어가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다음 갤럭시에 네네. 아예 탑재가 돼서 우리가 통화만 하면 막 이제 한국어를 통화로 하면 바로 영어로 바뀌고 막 이런 게 된다 뭐 이런 우리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잖아요. 네, 퀄컴이 지금 이제 윈도우 계열의 PC 쪽 칩도 내놓으려고 하고 내놓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이 생성형 AI 관련된 네.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이 AI 쪽 온디바이스 AI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기조연설을 하는데 전 시장은 아무나 못 가요. 폐쇄형이야. 그러니까 기조 연설은 하고 전 시장은 자동차 부스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초대된 사람 어떻게 저희 갑니까? 지금 논의 중이십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전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4명 간다. 혹시 이렇게 퀄컴이 이거 보시면 퀄컴 쪽에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네네. 진행 중에. 진행 중. 제가 진행시키는 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인텔하고 또 그다음에 스냅이 나오는데 인텔이 또 네, 아까 인텔의 말씀하신 복귀. 대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12월 달이잖아요. 2주밖에 안 됐네요. 지난주. 네. 지지난주에 이제 본사에서 그러니까 1억대를 그리고 이제 260몇 종이나 저 데이터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공지능 네. 그 윈도우 계열이라든가 노트북 같은데 PC 이런 쪽에 들어가는 칩을 드디어 발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억대를 쏟아내겠다. 디자인된 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안에 되게 이렇게. 근데 생성형 AI가 네네. 이 CPU에서 그 뭔가 이렇게 생성형 AI가 가능한 CPU가 나온다는 게 네네. 이 컴퓨터에서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보면 윈도우 MS가 운영체제를 지금 이제 코파일럿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는 데마다 자꾸 클라우드 쪽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안에 반도체가 드디어 저전력으로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인텔 애들이라고 하면 되겠네. 네, 인텔 친구분들이 CPU하고 네. GPU도 넣고 그 안에다가 이제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칩 다양한 수많은 그 가속기들을 또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 신경망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CPU하고 GPU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I/O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별도의 칩들을 옆에다가 해놓고 타일처럼 이게 4개의 타일이 붙은 걸 하나로 이제 내놓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니까
오픈소스 갖고 개발자들이 연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소장님이 내 노트북에서 나만의 LLM 엔진을 갖고 오픈소스 경량화된 걸 갖고 뭔가 활용해보고 싶다? 네. 이랬을 때 이제 또 다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요즘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럴 때 엄청나게 비싼 GPU를 사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인텔의 칩이 최적화가 되면 그런 아주 비싼 막 엔비디아의 칩 안 사고도 그냥 우리가 이 노트북 같은 데서 이 나만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돌려서 뭔가 생성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다. 어도비 거를 갖고 쓸 때도 더 성능이 좋아지니까 오호. 되게 빨리 쓸 수 있는. 그렇죠. 혹은 이제 뭐 라마 같은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오픈 소스형 언어 모델을 갖고 내 컴퓨터 안에서 뭔가를 돌릴 수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는 안 그래도 애플하고도 되게 벤치마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플의 몇몇 노트북이 뭐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인텔에서 오히려 이렇게 누구나 노트북에서 나만의 언어 모델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재미있는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윈도우 11을 인공지능 운영체제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 PC나 노트북 제품의 CPU들이 그렇게 이걸 서포트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인텔이 딱 내놓고 그래서 지금 지금 뉴스 보시면 모든 PC 업체나 노트북 제조사가 2024년 신형 장비를 AI가 드디어 탑재됐다. 그래서 운영체제도 됐고 CPU도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게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년엔 내년엔 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러겠죠. 김 소장님은 그 CPU 들어가 있나요? 없는데? 그래서 한 내년 한 3월 정도에 노트북을 사는 걸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이제 그 혁신상 맞아요. 싹 쏟아 나오는 그때. 그래서 이번에 PC나 노트북 쪽이 모처럼 CES에서 모처럼 주목받을 것이다. 오케이. 그동안은 나왔네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이번에는 같아요. 여러분 진짜 모든 신형 장비들 제조사들이 다 쏟아질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냅에서도 소셜미디어 비즈니스 전략을 한다는데 아마 여기도 이제 생성형 AI 관련 쪽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좀 재미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제 부회장님 와, HD 현대가 이제 나오네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근데 실은 이 HD 현대가 작년에 올해 부스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저 가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란티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랑 같이 콜라보해서 나왔었잖아요.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안전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지게차 있죠. 지게차가 팔란티어라는 회사 부스에 전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가 작년에 별도로 부스를 차리진 않았었어요? 엄청 크게 차렸어요. 크게 차렸고 올해 차렸고. 팔란티어는 그리고 팔란티어에도 HD 현대가 있었다. 왜냐하면 저기 지게차 같은 게 있잖아요. 뒤로 후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기계는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다 센서 같은 거를 또 이제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동선 파악하고 안전 어디가 최적으로 옮기면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 안 다치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올해는 또 이 부회장님께서 현기선 부회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할지 이것도 좀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기존에서 하는 또 재미있는 포인트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회사는 묶어서 우리 베가스 풍류객님께 좀 리뷰를 듣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좀 아직은 어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일단 헬스케어. 그 보면은 엘레반스 헬스라고 하는 데가 신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헬스케어 부분이 이제 생각처럼 아직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매해 계속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제가 봐도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게 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기존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월마트랑 아까 말씀하신 로레알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기존설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개 분야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색할 수 있거나 이게 정말 와닿지 않는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베가스 풍류객님께서 한번 좀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헬스케어 보시면 미국이 헬스케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파산하는 30%, 40%가량은 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처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사조직들이
이 헬스케어를 이제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민간이라고 할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인간. 누가 하나가 먹어버리면 엄청나게 이제 큰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얼마 들어가요? 몇만 원 수준 아니에요? 아니요. 엑스레이 몇천 원 정도죠. 몇만 원, 몇천 원? 근데 몇천 여기는 원이죠. 엑스레이 엑스레이. 청구하는 비용 보면 보험이 없잖아요. 네. 그럼 한 3,000불 정도 돼요. 3,000불이요? 300만 원? 엑스레이 하나 350. 찍는데.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300만 예. 원이요? CS 혁신사항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상품화되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상품화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회사가 이제 임상시험을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시장은 넓고 그리고 먹거리는 무궁무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건강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헬스케어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디지털 헬스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기술들이 나올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월마트, 네. 미국에서 이제 월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 거의 2마일에서 3마일마다 이 월마트가 있어요. 미국 전체인 거 버라이즌이 커버리지를 못 가져가요. 그만큼 미국 땅이 넓잖아요. 그런데 월마트는 미국 전 국민을 커버리지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예전에 아마존이 나오면 월마트가 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오랜만이네요. 월마트가 만만한 또 온라인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네. 비중과 음.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은 저는 50대 5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마트도 이제 아마존처럼 그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안면 인식을 통한 물건 훔치는 거. 아, 물건 실제로 미국에서 그게 진짜 큰 이슈죠, 지금. 경찰 인력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네. 떼거지로 달라 들어가지고 물건 훔쳐가 버리면 뭐 어떻게 목격자들이 있더라도 잡아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월마트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스캔을 다 해가지고 잡아낸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물건 훔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AI를 통해서 유통 부분에서 혁신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보고 있고 월마트가 1위 기업으로서 가지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 집중적으로 선물을 하지 않을까. 로레알 지금 내용 보니까는 작년에 메이크업 로봇도 뭐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또 아까 어떤 제가 얘기할지 이야기 궁금해요. 드렸던 게 메이크업을 하려면 화장품 자기한테 맞는지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AI가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팔란티어 디지털 트윈 이야기했는데 네. 가상의 나를 메이크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천 개의 화장품을 단 뭐 몇 분 안에 시행을 해보고 그걸 이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 뭐 AI 뭐 기술로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울 같은 걸 하나 샀을 때 그게 이제 AI가 탑재가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 화장품을 추천을 해주면 그걸 이제 직접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로레알이 자동 메이크업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걸 보여주겠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나 삼성, 두산처럼 기조연설에 또 기업들의 미디어 컨퍼런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또 그거는 또 저희가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CES 2024 주요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보면 삼성에서 지금 올해의 트렌드로 9개 정도로 뽑았는데요. 이거는 뭐 다양하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부스를 만약에 우리가 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네. 한 곳만 찍어서 만약에 부스를 간다면 나는 어느 쪽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갖고 왔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웹3 쪽을 한번 보고 싶어요. 3번에 있는. 왜냐면은 이 메타버스 웹3가 다 아시겠지만은 메타버스가 한참 붐이었다가 요즘에 붐이 좀 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랑 얘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그 경험들을 보고 싶고 그다음 메타버스라는 분야에 또 AR, VR, XR에서 이제 체험하는 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햅틱 센서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상용화까지는 뭐 계속 거리가 있는지 우리가 많이 못 보지만 과연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술이 이
메타버스 분야에 어떤 식으로 붙어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그럴 때 디바이스들은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한 곳을 좀 찍어보라고 하면 이것을 좀 보고 싶다. 웹3 쪽에서는 과연 이런 블록체인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토큰 이코노미들이 어떤 식의 그림을 구현하려고 하는지가 좀 쉬운 레벨로 내려왔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맨날 그냥 전문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이 CES에서 저는 기대하는 건 되게 일반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레벨로 전 내려오는 걸 되게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3번을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도 기자님은 이 1번부터 9번 중에 한 곳을 찍어서 저는 1번이죠. 1번 AI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네. 많은 분들한테 생성형 AI 나왔을 때 1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의 시대다. 로봇의 시대. 완전 챗GPT 딱 보는 순간 이제 모든 곳에 일상 그다음에 직장 이곳에 로봇 천지일 거다. 로봇 천지. 네네. 왜냐면 드디어 말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대화되잖아. 네. AI 쪽 섹션에 가면 로보틱스하고 붙어 있는데 네. 로봇의 시대는 네. 무조건 오게 돼 있다. 네. 인공지능이 네. 확 땡겼다. 사람하고 기계, 사람하고 컴퓨터, 사람하고 로봇은 언제나 커뮤니케이션 해왔어요.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언어로 한 게 아니라 로봇의 언어나 컴퓨터의 언어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주었을 때 그거를 받은 이 로봇이든 컴퓨터든 AI가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냐 답변도 다 컴퓨터의 언어로 해줬고 네네. 그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걸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먹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컴퓨터 코딩을 하든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다시 인간의 언어로 뱉어준다는 거죠. 네네. 그럼 뭐가 중요할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진짜 더 중요해진다. 자, 우리 그 베가스 풍류객님께서는 만약에 이 트렌드에 있는 부스들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떤 부스를 가장 좀 가보고 싶다,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AI를 기술적으로 이제 구현해내는 게 이제 모빌리티가 아닐까. 모빌리티. 네. 예, 모빌리티 이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가장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현하면서 뭐 존디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트랙터에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엔비디아의 상당한 기업이 대부분이 자동차 회사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가 핵심적으로 AI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볼 거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수소 사업이나 뭐 목적 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또 올해 이 모빌리티 쪽에서 우리나라 회사들 또 다른 나라의 회사들도 재미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게 그 혁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혁신상이 보통 이제 CES가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제 상을 받잖아요. 근데 올해 재밌는 포인트를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네네. CES 혁신상이 되게 많잖아요, 상이.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최고 혁신상이라는 게 있죠, 최고 혁신상. 네. 근데 최고 혁신상을 누가 받았는지 좀 살펴봤더니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같은데,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그게 상품이 완성된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미디어 섹션에만 이 혁신 기업들을 넣어놨었어요. 저지 공간도 밖에다 안 빼고. 근데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아니면 올해부터인가 그 유레카존 있잖아요. 스타트업 쪽 많이 있는 네네. 그런 쪽에 이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을 다 전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나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이 CS에서 가장 먼저 혁신상 받은 곳을 먼저 돌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다른 스타트업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기업들이. 그쵸. 그러니까 뭐 혁신상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게 감질하는 거죠. 대략 어떤 아이디어들이 그쵸. 나오고 있구나.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 제품이 꼭 혁신상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제품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그때 보셨잖아. 가장 재미난 거.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 빨래 접는 기계.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2019년에 네. 아니
야, 얘가 인간이 가장 제일 귀찮아하고 그렇죠, 불편해하는 빨래를 접어주는 기계네. 그래서 그때 옷을 넣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쫙쫙 그렇죠, 접어주고 야, 이거 언제 상용화돼요?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네, 조용히 묻힌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을 둘러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최고 혁신상이 올해도 30여 개 기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 30여 개 중에 10개 이상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정확한 통계는 뭐 나중에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쪽에 특히나 공을 들이는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혁신상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케팅 수단으로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저기 최고 혁신상 받은 데네. 마케팅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 기업의 흐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이 CES의 분위기를 보려면 처음에 혁신상,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어떤 분야인지 이런 것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에 나오는 기업 리포트들에서도 이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에서 좀 주목하면 정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 그 CES 부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권역들이 나눠지는데 올해는 지난번도 큰데 더 커졌대요. 작년보다 10% 이상 또 커졌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웨스트홀에 모빌리티, 또 노스홀에는 AI 로보틱스, 센트럴홀에는 전기 가정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지도를 좀 살펴보시고 또 CES 앱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CES 앱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트에 유레카 파크 있으니까 아마도 이쪽에 또 국내 스타트업들이나 국내 부스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웨스트에 계시는 분들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방문할 수 있으면 네. 방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테크사우스 같은 경우가 맨날 도 기자님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안 가시는 데잖아요. 네, 아리아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C스페이스나 이런 데서 광고 관련 컨퍼런스를 하는데 아니 스냅챗 네. 그 CEO 나오잖아요. 스냅.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C스페이스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영어로 떠들잖아요. 자료 없이. 그래서 저 갔다가 네. 폭망했죠. 그래서 가실 분들은 자기가 영어를 되게 잘하고 아니면 전문 분야가 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뉴미디어 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네네. 이 C스페이스에서 하는 토론들을 되게 들으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일정을 짜셔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스 쪽에서는 이제 큰 것들, 주요 연설 이런 것들이 있고 웨스트의 혁신상이 좀 전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웨스트에서 혁신상 보시고 이스트에 보시면은 또 요거 또 안 가보신 분들 저도 이거 타봐야 되는데 LVCC 루프 그죠? 이 테슬라 루프를 한번 또 타보면 이제 최근에 좀 망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아, 저것 때문에 그나마 네. 교통이 많이 이렇게 혼잡이 네. 덜었고. 아,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이게 네. 너무 넓으니까 네. 운동화를 꼭 네.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낮에 절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아하 만날 시간 왜냐면- 없어. 아, 왜 그 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걸렸다가는 어디 못 가잖아요. 우리도 바빠.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지. 볼 게 정신 없어 많으니까 정신 없어 막 보고 네. 다녀야 돼. 낮에 반가운 분들을 만나더라도 오케이. 그냥 지나쳐요. 대신 인사만 하고 셀카만 찍고. 이따 저녁 때 보자. 저녁 때 그러니까 보자. 6시 끝났을 때 네. 저녁을 먹으면서 오케이. 이렇게 봐야지. 만약에 낮에 만나시잖아요. 어. 그러면 진짜 반나절 훅 가.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전시는 한정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낮에 반갑더라도 네. 지나다니시라는 거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아까도 제가 이제 퀄컴 측에 지금 연락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몇 군데도 이렇게 연락 중이 이렇게 될지 으흠. 모르겠어요. 네. 뭐 SDS도 삼성 SDS도 그 뒤에 나와서 기업용 거 이슈 알고 싶으면 네. 삼성 SDS 가면 준비하고 다 나와요. 오케이. 거기도 지금 접촉 중입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기 전에 네. 이 기업들 폐쇄형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서 클로즈된 초대한 사람들로만 설명해 주는 곳들이 많아요. 그 겉에서는 전시인데 실제 여기가 B2B 행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관계자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기업들한테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가서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이 가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뭐 도기자님을 통해서는 아니면 가신 분들 많이 얘기를 들었을 때 포인트는 매해 가시는 분들은 혹은 2년에 한 번 가시는 분들은 전체 부스를 쫙 보면서 업데이트된 거 위주로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은 몇 년 지나도 거의 절반 정도는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고 혹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 예를 들면 뭐 내가 있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다, 뭐 기업 회사다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보시냐면 첫날 쭉 빠르게
보시고 전체적인 부스 한번 빠르게 보신 다음에 둘째 날부터 자기가 집중한 자기 부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빌리티다 그럼 모빌리티만 집중적으로 파시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 찍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재미있게 한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분들 여기 오면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한 근데 그걸 또 한 분 한 분 보기에 떠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아까처럼 인증샷 찍고 명함 교환하고 나중에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달리지 마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베가스 풍류객님 또 매해 CES를 가시는 분으로서 CES 현장에서의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시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 시간을 이제 절약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그리고 물어보는 거. 거기서 나눠주는 거 다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좀 몸도 덜 피곤하고 이것저것 다 챙겨다 보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건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가 보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걸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해두면 나중에 와서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교통편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 안 좋아요. 그 뒤편에 보면 그 예전에 힐튼 호텔인데 웨스트게이트 호텔 뒤에 거기서 우버를 잡거나 쪽으로 해서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절약이 된다. 그건 이제 현지인만 알 수 있는 꿀팁. 그리고 매일매일 주는 책을 구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디지털 버전도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혹시 자료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생생 내야 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소식지가 나오니까 그걸 챙기는 분도 있고, 그쵸. 그거를 못 챙겼다 하는 분들은 디지털 버전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관심을 자, 가지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CES 가서 할 것도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좀 다른 그 CES랑은 좀 다른 관점의 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게 되면은 보실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할지 좀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저와 같이 하는 이제 도항 기자님 또 이제 베가스 풍류객님이 매해 CES를 정말 긴 시간 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이 CES는 1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흐름 관점에서 타임라인 관점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기업이나 어떤 분야별로 좀 딥한 이런 데이터나 내용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어려운 기술 쉽게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뭐 미디어나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목표는 이제 저희가 2024년 1월에 CES를 가잖아요. 네. 2024년 12월까지 CES 얘기를 주구장창 1년 내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니까 가서 정말 죽도록 찍어오고 죽도록 영상 만들고 중간중간에 그 초대 손님 해도 되잖아요. 네. 초대 손님 혹시나 이 CES 부스나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싶으시거나 저녁 때 저희랑 같이 라이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미리 저희한테 뭐 DM이나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뭐 어레인지해서 재미있게 그 현장에서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참여하시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와서 꼭 이런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아마 또 저희랑 좀 재미있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년 내내 말씀을 드려도 넘칠 정도의 이 CES에 대한 것들 며칠만 하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담아서 그걸로 1년 열심히 여러분들의 풀어드리는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갔다 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미국 현장에서 보실 분들은 현장에서 보시고, 갔다 오지 못하신 분들도 저희가 현장의 느낌 그대로 살려서 1년 내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우리나라 이제 되게 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CES를 꼭 가시기를 권했거든요. 전 산업군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어느 산업군은 또 흥할 때 있고 어느 데는 쉬어갈 때도 있고 누군 잘되고 있고 또 전 세계 또 스타트업 아이디어들은 또 뭐가 나오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든 아니든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이렇게 자신이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없었을 때는 또 이제 덕진 소장이라든가 이제 베가스 풍류객 같은 분들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개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적극 그리고 1월 달이잖아요. 네. 1월 달 3일 정도만 투자하면 그해 1년 트렌드에 관련된 전 산업 트렌드를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갔다 올 이유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신 다음에 복귀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식잖아요. 네. 실제는 왜냐면 다 쏟아놨다 끝났다.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덕진 소장께서 이제 1년에 저희가 1년 내에 복귀하면서 한번 재미난 것들 이번에 아직 티켓 못 끊으신 분들 지금 끊기 좀 힘드니까 내년에 저희 CS 끝나자마자 다 같이 단체로 티켓 한번 끊도록 2025년 거를 미리 끊는 걸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풍류애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S 현장에서 보고요. 그리고 많이 변화 발전되는 트렌드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보고서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온라인에서 계속 봬요. 현장에서도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자, CS 갑니다.